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가살 사건 보도에 대해 진단해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 기본수당은 무엇인지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V, 오늘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스탠바이미를 살펴보고 누적 다운로드 180만 건을 기록한 YTN 앱을 YTN 이야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한 주간 YTN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봄을 맞아 이번 주부터 저희 YTN 시민데스크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YTN 보도 중 잘한 뉴스와 못한 뉴스를 따져보는 시간과 함께 청년들의 시각으로 뉴스의 진위를 가려보는 팩트체킹 젊은 시선, 그리고 YTN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YTN 이야기 등 새롭고 알찬 콘텐츠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송혜은 책임연구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이슈가 참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먼저 이 전두환 씨가 광주에 있는 법정에 섰고, 또 최근에는 이 연예인들 불법 동영상 관련해서 보도가 쏟아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두환 씨 법원 출석은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보도였습니다. 전두환 씨의 광주행부터 법정 상황이나 재판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서 잘 봤습니다. 특히 재판 진행을 계속 조명하면서 화면 분할을 통해 실시간으로 여러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다만 군사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직 직위를 박탈당했음에도 뉴스 초반 자막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방송돼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전두환 씨로 정정되긴 했지만 이런 경우 호칭이나 용어를 확실히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잘한 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송혜은 연구원님, 이번 주 어떤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8일 YTN이 보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사각지대 위탁 점주의 눈물을 꼽아보았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요즘 현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급결제 동향에서도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 금액이 전년 대비 4조 이상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이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보도를 통해 위탁 점주들이 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가맹점과 위탁점이 처한 각기 다른 현실,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알게 해줘서 이번에 좋은 보도로 꼽아보았습니다. 예, 저도 해당 뉴스 소개하면서 직접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뉴스를 통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먼저 해당 뉴스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은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신용카드사로부터 고지서를 받곤 깜짝 놀랐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의 2.15%에서 2.3%로 오히려 인상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맹점주가 아닌 위탁점주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개점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와 달리 위탁점주는 개점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고 가입비와 투자 보증금만 냅니다. 말 그대로 점포를 위탁 관리하는 차원이어서 각 점포의 매출은 본사의 매출로 잡힙니다. 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수수료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정부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서 이 수수료가 낮아져야 하는데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참 황당한 일이죠. 자, 이 좋은 취지의 정책이었는데 사각지대가 생겼고 그 사각지대가 지금 너무 크다. 그런 의견이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보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추가 문의를 시도하면서 법의 맹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취재가 돋보였는데요.
우리 사회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언론이 추구해야 하는 올바른 보도 방향이 아니었나 생각되었습니다. 예. 자, 센터장님 어떻게 보면 뭐 갑과 을, 사회적 약자 이런 단어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보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YTN에서 이런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약자와 소외 계층을 돕는 것은 뭐 언론의 당연한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바로 민주적인 그런 사회인 거죠. 이승윤 기자가 이번 기사 취재를 했는데요. 예. 이번 보도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명목으로 약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발표된 정부 정책의 무성의함 이것을 잘 짚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YTN에서는 지난해 말 개편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를 더 늘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영상 리포트도 있습니다. 예. 사람 인자를 쓰고 이제 한글로 그다음 비유는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인터뷰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예. 뭐 고공농성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인기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그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큰 사건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예, 예.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 또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못한 뉴스 한번 꼽아보죠. 원승현 평가원님 어떤 보도를 선정하셨나요? 네,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도하면서 어디까지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는지 늘 고민하시겠죠. 하지만 지난 7일 펜션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는 필요 이상의 정보로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포거급의 한 펜션에서 29살 A씨와 38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 질소 가스통이 있었고 두 사람 얼굴에 비닐이 쓰여 있던 점 등을 미루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 중 질소 가스통과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운 등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화면이 질소 가스통으로만 구성돼서 계속 보여지면서 자살의 실행 수법과 도구, 장소들을 자세히 다뤄 모방 범죄의 우려를 가중시켜 이번 주 못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예. 자, 센터장님, 자살 보도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보도 준칙이. 네,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이제 그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한국기자협회가 같이 만든 자살 보도 권고 기준 5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회사도 이제 그 기준에 근거해서 기사 작성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심의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그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나 좀 잠깐 소개를 드릴까요? 예. 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38조 자살 묘사 규정은 방송은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 또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이제 그 기자협회 등이 만든 그 5가지 원칙은 이제 기사를 쓰는 그 첫 번째 조항은 이제 요령 같은 것인데요. 뭐 자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을 뭐 사망, 또 숨지다, 또 요즘 이제 많이 쓰는 극단적 선택 이런 말도 있죠. 두 번째 뭐 방법, 도구, 장소 보도하지 않는 거고요. 또 동영상 아주 유의해서 써야 되죠. 모방 이제 자살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이런 그 기준들에 의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데스크들이 그 좀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은 뭐 이 자살과 관련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지적들이 꼭 따라오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또 이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10여 년 전 배우 최진실 씨 사망 사건이 각종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되면서 모방 사건도 증가했는데요. 당시 자살자 수가 70%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명인의 자살 이후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언론은 유명인 자살에 관한 보도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보도 방식도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송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가이드라인이나 보도 준칙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기준은 사실 부족하진 않은데요. 지금 그 언론인의 자세로서 이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오스트리아에서 같은 경우 지난 80년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언론 보도 방식을 바꾼 뒤에 이 자살률이 굉장히 낮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언론이 자살과 관련된 보도를 조금 더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를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 베르테르 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파게노는 그 모차르트의 그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인물의 삶의 위기에서 그 자살 계획을 그 본인이 세웠지만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에서 따온 말인데요. 예. 삶의 위기나 심리적 질병으로 심리적인 그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이를 극복한 사례에 미디어에서 이 사례를 더욱더 많이 알려준다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 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겠죠. 또 언론은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죽음의 방식은 사실 지극히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6년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로 나타났는데요.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며 보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미디어 홍수 속에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정보를 마주하게 되죠. 과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모두 진실일까요? YTN 시민데스크는 이번 주부터 언론 속 정보들이 사실인지 또 빠진 정보는 무엇인지 청년의 눈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팩트체킹 젊은 시선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의 서울시가 청년 기본수당 지급 정책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취업 전쟁에 내몰린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인데 여론은 찬반 논쟁으로 떠들썩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수당은 무엇이 다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득 수준 등을 따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 중인 청년기본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20대라면 아무 조건 없이 2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수당 지급에 대해 일각에선 선심성 정책이다, 생계나 자기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흥비로 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청년기본수당, 과연 복지정책일까요? 포퓰리즘 정책일까요? 또 취업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핀란드와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시행해온 기본소득 실험의 예비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발해 매달 560유로, 우리 돈으로 72만 원을 준 결과 참여자의 행복지수는 증가했지만 고용 지표는 제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핀란드의 경우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반된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캐나다에서는 인구 8,000명의 소도시 도핀에서 약 5년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당시 취업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낮아 중단됐지만 30년이 지난 뒤 다시 살펴보니 뜻밖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지만 진학률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나아졌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인생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발판으로서의 기본소득의 역할이 재평가를 받은 것인데요.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논의는 두 나라뿐 아니라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복지 관련 예산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는 복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 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복지 정책이 제안될 때마다 우리 언론은 객관적인 검증 대신 장점이나 단점만을 부각해 보도하는 경향을 띠곤 하는데요. 지금 우리 언론의 역할은 퍼주기냐 아니냐 식의 논란이 아니라 좀 더 열린 시각에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이번 순서는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성 제작국에서 제작한 스탠바이 미에 대해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영상으로 보는 것이 일상이 된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음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편안함에 기대고 싶은 시간도 있습니다. 자, 스탠바이. 세상의 이슈, 당신의 이슈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곧 뉴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탠바이미의 최영주입니다. 라디오 부스에서 진행하는 스탠바이미는 TV 속으로 들어온 오디오 저널리즘을 표방하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혈 엄마부터 장도자, 9.1 고시원 화재 참사 피해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방송됐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위안부 관부 재판을 다룬 영화 허스토리의 실제 인물인 김문숙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유일하게 보상 판결을 받아낸 관부 재판입니다. 이 재판을 이끌었던 김문숙 대표는 이후 잘 나가던 사업가에서 여성 인권 운동가, 평화 운동가로 삶의 방향을 바꿨는데요. 오늘 스탠바이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역사관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관련 사진과 자막, 진행자의 음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하게 보상 판결을 받은 관부 재판을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배경 지식이 될 만한 내용을 잘 요약한 후 이 재판을 이끈 인물인 김문숙 씨와의 전화 연결로 이어진 부분이 매끄러웠습니다. 반면 김문숙 씨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낸 과정을 설명하면서 김학순 할머니의 실제 증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은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위안부 문제를 캐기 시작한 게 1990년도, 91년도 그때 하여튼 인간이 신고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 프로그램 전체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음성이 조금씩 소거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들을 시청자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디오의 진행 방식을 차용했지만 실제로 TV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재미있게 살린 재치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말해가 그 돈 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판이 유명해졌어요. 할머니들이 원했던 거는 진정한 사과였는데. 예, 사과지요. 사과고. 예. 화제를 전환할 때 라디오 부스를 보여주며 큰 자막을 띄운다든지
주요 부분을 자막 대신 진행자가 원고에 글씨로 쓰는 모습을 보여준 연출은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살린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연자의 음성을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관련된 사진이나 화면이 함께 나타나게 하고 영화 화면과 실제 사진, 화면을 교차하면서 영화의 내용과 실제 사건들의 연관성을 드러내 시청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고 방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끝이 어떻게 될런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스탠바이 미는 TV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목소리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기에 적합한 포맷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라디오 부스에서 차분하게 진행되면서도 새로운 분위기와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난 기분입니다. 스탠바이 미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사람들 곁에서 오래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있기를 바랍니다. 휴대전화가 일상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YTN은 TV뿐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시시각각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뉴스뿐 아니라 YTN 사이언스, 라이프, 코리안, 라디오 등 YTN 미디어 그룹의 모든 정보가 앱에 모여 있습니다. 손바닥 안의 뉴스 채널 YTN 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YTN 이야기에 담아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호로 가득한 모니터. 업무에 열중하는 사람들. 과연 이곳은 어딜까요? 스마트폰 사용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YTN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는 곳. 바로 YTN 플러스입니다. YTN 앱은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YTN 뉴스를 보실 수 있는 앱이고요. 무료로 라이브도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분야별 뉴스와 자체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의 뉴스 채널 YTN 앱. 어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 시각 놓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의 다양한 뉴스들이 한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TV가 아닌 앱으로도 YTN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원하고 보고 싶어하는 뉴스를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메뉴를 더 심플하게 구성할 예정이고 업데이트되는 최신 뉴스를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특히 YTN 앱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바로 인스턴트 비디오인데요. 시청자가 제보한 영상을 재구성해 만든 제보 영상과 방송의 비하인드를 담은 3분 뉴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취재 뒷담화를 담은 3분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역사적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곳 베트남에서도 하노이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트럼프 버거로 유명세를 탄 이 식당에서 회담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합의 결렬과 관련해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간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됐던 이번 협상, 사실상 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방송을 통해 느끼지 못했던 취재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다양하고 볼거리 많은 콘텐츠 덕분에 YTN 앱은 무려 18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일방적이고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닌 항상 이용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형태의 앱을 만들어서 뉴스 전문 앱으로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 입고 선글라스 쓰고 반바지 입고 패스. 놓칠 수 없는 뉴스 콘텐츠. 이제는 YTN 앱으로 즐기세요. 쭉!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YTN 시민데스크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개편과 함께 우무즈만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의 의견을 하나하나 소중히 듣고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YTN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